안녕하세요. 실외석학 4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만 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만 적분의 몇 가지 성질과 또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볼 성질은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는 유계라는 것입니다. 네, 유계인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는 유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가 구간 0, 1, 닫힌 구간 0, 1에서 정의된 함수인데요. fx가 예를 들어서 x분의 1, x가 0이 아닐 때는 x분의 1이고 x가 0일 때는 f0은 0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된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유계함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f가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적분값을 L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리만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요. 만약에 첨점 분할의 그 노음이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그 첨점 분할에 해당하는 리만 합과 L과의 차이가 임의의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임의로 처음에 주어진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는 입실론에 의존하는 숫자였는데요. 여기선 특별히 처음에 입실론을 1로 택했다면은 리만 합과 L의 차이가 1보다 작아진다라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가 구간을 A, B로 놓고요. 여기서 Q라는 분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는 X0고요. X0, X1 해서 B가 XN인 이런 분할이 있을 때요. 만약에 F가 유계함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구간에서 F를 생각했을 때 어떤 K-1에서 KXK까지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에서 F가 유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부분 구간에서 유계라면 그러면 F가 전체 구간 AB에서도 유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F가 구간 XK-1부터 XK까지 해서 유계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할 Q에서 첨점을 특별하게 잘 잡아서 첨점 분할을 얻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분할이란 구간을 A부터 B까지 원소
구간 AB에 이제 점점 커지는 유한계의 원소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양끝점으로 하는 그 부분 구간들의 합집합, 그것을 우리 구간의 분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각각 부분 구간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태그라고 말하는 그 첨점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각 구간과 각 부분 구간 안에 속하는 어떤 k번째 태그, 첨점을 이제 추가한 이 순서쌍들의 모임을 우리가 첨점 분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x1을 첨점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x2, 그리고 모든 n번째 점, 모든 이 i번째 점에서는 가장 오른쪽 끝점을 첨점으로 택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i가 k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f가 유계가 아닌 구간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첨점을 이제 찾겠습니다. 어떤 TK를 찾을 텐데요. F가 이 빨간 구간에서 유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점 TK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점 TK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 TK를 말합니다.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은 FTK 곱하기 XK-XK-1 그러니까 TK에서의 함수값과 여기 이제 이 구간의 길이를 밑변으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L의 절대값 더하기 1 그리고 나머지 리만함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오는 그 부분보다도 이제 커지는 그러한 TK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F가 구간 XK-1부터 XK까지 해서 유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첨점들을 택한 그 첨점 분할을 제가 Q 도트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Q 도트에서 이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을 계산을 해보면요. SF 이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의 정의는 시그마 K는 첨자를 i라고 쓰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 ftI xi 빼기 xi-1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i가 k인 경우랑 i가 k가 아닌 경우로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i가 1부터 n까지인데 k가 아닌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잠깐 A라고 놓고요. 이 부분을 이제 B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쓰면 S의 절대값은 이제 A 더하기 B 절대값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삼각부등식에 의하면은 A의 절대값에서 B의 절대값을 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건에서 이제 A는 지금 이제 이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 더하기 L의 절대값 더하기 1보다도 크게 우리가 이 첨점 DK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구간 AB에서 이제 우리가 분할 Q를 택하기를 Q를 이제 임의로 택했는데 임의로 이 Q의 그 노음이 델타보다 처음에 작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여전히 이 뒤의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K가 존재해서 그 구간에서는 F가 유계가 아닌 그런 K를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강의록에 이제 나와 있는 규칙대로 우리가 첨점 TK들을 이제 선택하면은 이제 이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이 L의 절대값 더하기 1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가정이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F가 만약에 리만 적분 가능하다면 F가 유계함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어진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판별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정형화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어떠한 함수들이 리만 적분 가능한지 구체적인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코시 판정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요. 유계인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리만 적분 함수 f가 리만 적분 가능할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첨점 분할이 이제 처음에 임의로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두 첨점 분할에 만약에 어떤 에타 엡실론보다 둘 다 놈이 이제 작다고 할 때, 그랬을 때 두 리만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이 양수 에타 입실론이 존재하면, 그러면 이제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시 판정법의 장점은 원래 리만 적분 가능의 정의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SF 리만합과 리만합 빼기 그 리만 적분 값 어떤 L을 먼저 추측을 한 다음에 이 L이 존재해서 L과 리만합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이 코시 판정법에서는 리만 적분 값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이제 적분 가능의 판정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동치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만 적분 가능하다면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f가 구간 A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이고 그 정적분 값이 L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만 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한번 복습을 하면 어떤 델타 입실론이 존재를 해서요. 임의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 델타 입실론이 존재해서 만약 어떤 놈이 델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첨점 분할이 있으면 그러면 그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이 과 L과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처음에 입실론은 임의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러한 델타 입실론이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델타 입실론에 대해서 제가 에타 입실론을 델타 2분의 입실론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면은 만약에 P랑 Q랑 이 첨점 분할이 놈이 에타 입실론, 즉 델타 2분의 입실론보다 만약에 작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두 리만 합의 차이는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써서 이제 다음 두 개의 차이의 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델타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는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요. 두 번째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사실 등호는 없죠. 죄송합니다. 네, 2분의 입실론보다 다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종합하면은 입실론보다 작아져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할 때 실제로 f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증명은 다소 이제 한 호흡에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쉽지가 않다고 이제 저는 처음에 느꼈는데요. 그렇지만 종종 사용되는 증명 방법 테크닉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같이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을 제가 다시 써보았는데요. 임의의 입실론 대신에 제가 어떤 양의 정수분의 1, k분의 1 꼴의 실수들을 생각을 하면은 P랑 Q랑 첨점 분할의 놈이 에타 K보다 작으면 두 리만 합의 두 첨점 분할에 해당하는 리만 합의 차이가 K분의 1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런 에타 K를 우리가 K마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두 번째 조건을 입실론이 입실론이 K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그러면 K가 커짐에 따라서 이 에타 K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감소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에타 K 그러니까 에타 K 플러스 1이 만약에 에타 K 플러스 1이 에타 K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에타 K 플러스 1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명제가 성립했다고 하면은 이 더 작은 숫자에 대해서도 이 명제가 당연히 성립할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에타 K를 더 작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이 명제가 성립하는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타 K 플러스 1이 에타 K보다 크다면 에타 K 플러스 1을 에타 1부터 에타 K까지 중에서의 그 최소값으로 우리가 택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택한다. 네. 기존의 에타 K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했다면 에타 K보다 더 작은 숫자에 대해서도 조건이 더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성립하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요. 에타 K를
에타 k가 에타 k-1보다 작으면 이제 문제가 없고요. 혹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것으로 이제 택하면 에타가 이제 k가 커짐에 따라 에타 k는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한 조건을 이제 다시 쓴 것에 불과한데요. 이제 pk의 첨점 분할이 에타 k보다 작은 그러한 모든 k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첨점 분할 pk를 택하면, 그러면 이제 m이 k보다 큰 경우에는 pm의 첨점 분할의 놈은 이제 에타 m보다 작아질 텐데요. 에타 m은 제가 이제 에타 k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이제 택했기 때문에 이제 임의의 k와 m에 대해서 그 두 리만 합의 차이가 항상 k분의 1보다 작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k가 m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의단 이제 첨점 분할 pk에 대한 리만 합을 이제 k에 관한 수열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실수의 코시 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에 따르면 우리가 실수에서 임의의 코시 수열은 항상 수렴한다 라는 정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극한값을 제가 L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네모친 부등식에서 여기서 양변에 m을 이제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을 제가 L이라고 놨기 때문에 이제 부등호 대신 이제 등호는 이제 성립하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임의로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양의 정수 n을 이제 택할 텐데요. 이제 n이 이제 입실론 분의 2보다도 이제 커지는 그러한 n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타 n을 생각하면은 이제 임의의 첨점 분할이 만약에 놈이 에타 n보다 작아진다면은 이제 다음의 식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첨점 Q의 첨점 분할에 대한 리만 합이 되겠고요. 이제 SFQ와 L과의 차이는 이제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에 두 차이의 합으로 우리가 쪼개서 이제 그러면은 두 절대값의 합이 더 크거나 같아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차이는 우리 코시 위에서 살펴본 식 1.1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극한값을 이제 취해서 얻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절대값도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는 이제 등호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 빨간 부등식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이 처음에 가정, 이 k에 대한 가정을 이제 이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q와 pn 모두 그 놈이 에타 n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두 리만 합의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이제 이 처음
sfq 도트와 극한값 L의 차이가 n분의 2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n을 우리가 입실론분의 2보다도 이제 작은 것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처음 임의로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분의 2보다 큰 양의 정수 n을 택하고 그 n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잡은 에타 n을 이제 택하면 이것이 리만 적분의 델타와 같은 리만 적분의 정의에서 우리가 나타났던 델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네, 이것이 적분의 코시 판정법의 이제 내용과 이제 증명입니다. 네, 이 적분의 코시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적분의 조임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리는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판정법의 굉장히 유용한 정리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적분의 조임 정리를 알아보고 그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